요것만 안 해도 하스 소리 안 듣습니다. 제일 좋은 기준으로는 시 평생 수수료 무료입니다. 삼성증권이랑 안녕하세요. 경제 크리에이터이자 지금 현재 투자 멘토로 활동하고 있고 열심히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TF란 무엇인가요? 왜 요즘 그렇게들 ETF 하는 건가요? 일단 ETF의 사정적 의미를 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하는데 이 익스체인지 트레이드에서 뒤에 있는 펀드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앞에 있는 ET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상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펀드가 상장돼 있는 펀드예요. 상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 요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어원으로서는. 그리고 그 ETF 자체의 어떤 특징으로 보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딱 내 자녀가 아빠 ETF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주식과 펀드를 장점을 결합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는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지 고민인데 초보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알아둬야 할 점은 없을까요? 사실 이번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책을 출간하면서도 처음 배우는 분들의 어떤 동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ETF를 딱 이제 어딘가에서 책을 봐도 되고 어딘가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당연히 증권사 계좌 개설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책에서도 써 있지만 유튜브나 네이버 가면은 증권사 추천 이라는 키워드를 하시면은 저보다 더 친절하신 분들이 이렇게 매달 또는 분기마다 좋은 혜택의 이벤트에 있는 증권사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먼저 증권사 계좌를 개설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서 이게 약간 재테크는 아닌데 이런 거 최신순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이벤트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꼭 기간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좀 어떻게 보면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로 잘 정리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계좌 개설을 먼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한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수료, 무료 이벤트, 그리고 또 ETF 하면은 요즘에는 국내 상장 ETF도 있지만 해외 상장, 미국 상장 ETF, 미국 주식 많이 하시니까 환전 수수료도 있죠. 환전 수수료도 있고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저는 요즘에 좋은 것들이 국내 주식에 특화된 증권사가 있고요. 해외, 미국 주식에 특화된 증권사가 있으니까 계좌 관리 차원에서도 분별해가지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증권사 계좌 개설. 왜? 투자의 수익률은 변수거든요. 근데 수수료는 상수잖아요. 고정된 값, 그 비용은 일단은 최소로 맞춰놓고 내가 앞으로 노력하는 것들은 사실은 시장의 운도 맞춰야 되고 타이밍도 있으니까 그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건데 일단 상수는 먼저 이렇게 최저값으로 맞춰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반에 증권사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익숙해지잖아요. 전환 비용이라고 있어요. 저도 지금 첫 스마트폰이 아이폰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아이폰 쓰고 있는데 갤럭시로 갈아타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저 증권사 기능이 훨씬 더 좋고 인터페이스도 좋고 여러 가지 수수료 혜택도 좋은데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 전환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 내가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 지금 현재 혜택의 시즌성으로 좋은 것들을 좀 선택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첫 번째 단추예요. 또 숨겨져 있는 팁이 또 하나가 있는 게 2018년도부터 제가 그 해외 주식을 했는데 이거 환전 수수료 우대를 못 받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상담원이 인하를 또 해줍니다.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 좀 알아봐서 전화 한번 해보면은 의외로 자기가 우대 혜택의 등급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챙길 수 있어요. 많이 놓치더라고요. 지금은 미래에셋을 안 쓰고 있어서 모르는데 분기별마다 이렇게 등급 책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좋은 것들은 또 의외로 또 안 챙겨주잖아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면 좋고 제가 마지막으로 4월인가 올해 25년 4월인가 5월에 검색했을 때 제일 좋은 기준으로는 미래에셋이 평생 수수료 무료입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검색했을 때는 삼성증권이랑 메리츠증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런 거 영상 보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했으니까 꼭 반드시 최신의 일정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 올라가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저보다 더 아마 잘하실 거예요. 워낙 요즘에 다들 정보 습득 능력에 있어서는 뛰어나시니까. 수익률만 보고 ETF 골랐다가 망했습니다. 좋은 ETF를 고르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수익률 보고 ETF를 골랐다. 그죠? 요거는 사실은 펀드 시절에 많이 있었어요. 펀드 시절에. 그 얘기 좀 잠깐 해보자면 짧게. 펀드를 주로 어떻게 가입하냐면은 은행 적금이 만기가 돼서 요즘에는 뭐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지만 뭐 아직도 이제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딱 은행에 갑니다. 만기가 돼서. 그래서 또 금리가 좋은 뭐 예금 상품이나 적금 상품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나옵니다. 어떤 형광펜이 쳐져 있는 상품 팜플렛이 나오죠. 그 다음 막 수익률, 3개월 수익률, 뭐 1년 수익률, 6개월 수익률에 이제 표가 있고 착 수익률이 좋은 이런 형광펜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채널에 계신 분들은 수준이 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6개월, 12개월에 형광펜이 수익률이 잘 나왔으니까 쳤겠죠? 그럼 그 차트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상향으로 돼 있겠죠. 계속 우상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올라갈 확률도 있겠죠. 계속 올라가는 게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어떤 펀드이냐에 따라 어떤 ETF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기 과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과거의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사실은 요것만 안 해도 하수소리 안 듣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쨌든 우리 손익비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10% 기대 수익률이 있고 근데 손실률은 20%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 먹으려고 20%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최근의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손익비가 안 나오는 저는 이제 전투라고 하거든요. 매매라고 하거든요. 내가 유리한 자리가 아니에요. 매수자 입장에서 계속 단기 과열로 가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펀드보다는 ETF는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 볼 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과거의 지표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런 문구가 있어도 그게 보입니까? 그냥 형광펜 칠하면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구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또 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런 게 딱 보였어. 어떤 뭐 상품이 보이면은 우리 이동평균 5일선 있죠. 보조지표에 가장 많이 쓰는 5일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아마 주로 모든 증권사마다 빨간색 계열로 이렇게 돼 있는데 5일 이동평균선이랑 우리 주가 캔들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걸 이격도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 캔들이 그 5일 이동평균선보다 많이 높죠. 단기 과열입니다. 오버히팅 막 지금 막 엄청 열광이야 사람들. 그런 부분의 차트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이 오히려 금액 되게 큽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 시장 하락 맞이하거나 정말 이거는 정말 재앙 같은 일인데 공황이 혹시 터져버리면 이건 물타기로도 안 되거든요. 대응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5일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너무 커. 이격도라고 하는데 그게 크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 거 아니거든. 근데 종목은 많아.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내가 갑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주식도 내가 매수자 갑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갑이죠. 그죠? 우리 마케팅 전략으로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일에도 그 얘기 할 거예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절판 마케팅처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싸게 사야 돼요. 우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좀 효과적인 팁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팁들 중에 하나인데 요거 하나만 좀 해도 고가에 물리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ETF가 좋냐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초보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대표님만의 투자 원칙이 있으실까요? 어떤 종목 사야 될까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이러는데 저도 알면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해요. 저도 지금 부자가 아니고 부자가 뭔지 모르는데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막 그 글을 쓰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인생 1회차잖아요. 사실 제가 만약에 제 방법대로 제 방식대로 부자가 됐었어도 저는 제 방식을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투자 쪽에서도 전 그런 얘기해요. 항상 저처럼 되지 말라고, 저처럼 힘들지 말라고, 저처럼 시행착오 많이 겪지 말라고. 이게 얘기하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부끄럽게도 3번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위쪽에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랑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요즘에는 SNS나 이런 정보의 유통이 더 좋아서 오히려 저희 같은 쪽이 더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ETF를 고르는 것보다 질문은 좋은 ETF였지만 가장 피해야 될 거. 왜냐면은 내 실력은 어차피 올라갈 거잖아요. 이런 경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관심이 있어서 이걸 보거든요. 사실 이 채널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조급하게 가요. 너무 조급하게 가다 보니까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생략하고 가서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인데
오히려 반대로 절대 무조건 피해야 되는 최악의 ETF를 먼저 이야기 드렸습니다. 좋은 ETF는 사실 저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면서 가는 거라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맞는 ETF가 있죠, 자신에게. 또 이제 이래요. 원자력 ETF는 어떤가요? AI ETF는 어떤가요? 이러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러면은 농담 삼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질문이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 자금은 뭘로 쓸 건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먼저 또 어떤 재테크나 어떤 투자 상품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지피지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나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회초년생이면 사회초년생 맞는 재테크가 있어요. 저는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적금하라 그래요. 예적금 꼭 하라 그래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예적금은 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 내 자산을 지킬 수 없다 그러는데, 최고의 재테크는 라이프테크입니다. 몸값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월급이 250에서 300만 원 하면 그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줄이고 해서 20대들은 또 달라요. 20대들한테는 저는 배당주랑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은 목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또 이 얘기하면 커버드 콜 나오고 배당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겠지만, 20대 분들이 하는 재테크랑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목돈이 있는 50대 분들이랑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가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피지기보다 지기, 나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아마존을 하던가 넷플릭스를 하던가 테슬라를 하던지, 아니면 뭐 지수 ETF를 하던지 뭐 골드 투자를 하던지 코인을 하던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 상품은 잘못한 적이 없다. 내가 무지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상품을 하는 게 좀 더 초보자분들, 입문자, 이제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사실은 가장 재테크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약한 부분들이, 약한 세대 계층이라고 보면은 20대보다 50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성분들은 이제 또 은퇴를 앞두고 있고 자영업을 할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디 뭐 투자를 할까? 목돈을 할까? 이러다가 너무 조심스럽지만 근데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금융사기에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있으면은 인생 최고의 도둑놈은 조바심이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공부했다가 그 다음에 그 목돈의 자금을 쓰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 입문자,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투자자 레벨에 아직은 초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초보자와 뭐 중수 차이점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기준, 저의 기준 말고요. 지금 구독자분들의 기준이 설 때까지, 그러면은 아마 아쉬움은 있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뻔한 얘기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은 뭐 기술적인 부분을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매년 100번, 하루에 1년에 100번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생 최고의 도둑놈은 조바심이라고. 조바심만 없으면 돼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비교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포모 현상이 너무 강해요.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누가 테슬라로 했다 그러면 나만 좀 못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안 하면 난 뭔가 열등한 것 같고.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걸로 수익 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행 적금으로도 부자 된 사람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금 투자를 뭐 20-30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코인으로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상품이나 투자처를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ETF의 특징이나 장단점은 무엇이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일단 제가 아까 주식과 펀드의 이제 결합이라고 ETF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쨌든 F가 펀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또 생각하시면, 껍데기는 펀드입니다. 어쨌든 이름이 펀드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떤 본질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TF를 공부하실 때 혹시나 나 ETF 공부해야 되니까 펀드 책 살래 이러면 안 되고요. ETF를 만약 공부하실 거면 주식을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장단점을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펀드와 비교하면은 단점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일단은 황금성. 아마 펀드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영업일 중심이라서 그런지 추석, 설날 연휴 끼면은 2주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거를 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금 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ETF가 이제 펀드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증권사 계좌 개설할 때 수수료 이야기했죠. 환전 수수료. 사업비가 적습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중도환매 수수료가 없어요. 펀드 같은 경우는 90일 정도 되면요, 내 이익금의 많은 금액을 내야 됩니다. 이익금의 70-80%를 줘야 돼요. 너무 구리잖아요. 그래서 중도환매 수수료가 없고 운용 보수가
저렴합니다. 운용 보수가 저렴해요. 신문기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펀드, 그 순환율이라고 하거든요. 펀드에 있는 종목들을 사고 팔면서 펀드 매니저분들이 워낙 전문가고 잘 아시겠지만 계속 이 순환율을 돌리면 고객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사업비를 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평단가가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 문제도 조금 부분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처럼 우리가 시장에서 개장하면은 실시간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부분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가장 좋은 거는 요건 것 같아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거 추천 아닙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면서 시작한 게 뭐죠? 보호무역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유무역이 끝난 거죠. 야, 너네 우리 미국한테 계속 이득 볼 거야? 우리 막 손해봐야 돼? 미국이라고 우리가 뭐 어떤 보안관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패권국가라고 해서 모든 걸 손해봐야 돼? 난 싫어. 특히 중국 너네 우리 쪽으로 해서 돈 엄청 많이 벌었잖아. 우리 달러 패권 위협하려고 미국 채권 많이 가지고 있잖아.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난 이제 그만할래. 난 더 이상 싫어. 라고 하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관세 전쟁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라든지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촬영 기준으로 새로운 정부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미국에 이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거기에 관세에서 청정 지역이 있어요. 이거 투자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K-팝이었습니다. 바로 엔터였어요. 그럼 우리 K-팝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JYP, SM, 요즘에 좀 시끄러운 하이브, YG 이렇게 있잖아요. 크게 우리 K-팝 하면은. 근데 어떤 게 더 갈 줄 몰라.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엔터 ETF 다 들어가 있는 엔터 ETF를 매수를 하면은 뭐 SM이 만약에 어떤 개별적으로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데가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촬영 전에 오늘 SM이랑 하이브도 좀 올라갔지만 SM이랑 YG가 엄청 올라갔어요. JYP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가 JYP 샀으면 포모 현상이 일어나요. 짜증나요. 조바심 나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선물 세트처럼 ETF가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K-팝 ETF 지금도 잠시만요. 이게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종목이 별로 없어서 YG가 14%, SM 7%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이스 K-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에이스 K-팝 ETF거든요. 요즘에 좀 더 많이 나왔을 텐데 뭐 이제 치면 나옵니다. 증권사 프로그램 어떤 거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K-팝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럼 다양한 ETF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어떤 개별 종목을 고를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종목 선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ETF입니다. 내가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 관세 전쟁에서 어떤 청정 지역을 보고 싶은데 또 우리나라가 뭐가 세? K-팝. 내년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봐. 블랙핑크 월드 투어, BTS 완전체. 중국이 한알령 해제를 하면은 또 다시 중국 쪽에 콘서트를 많이 해. 호재들이 너무 많은데 각 엔터사의 호재들이 다 있지만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될지는 몰라요. 어떤 게 먼저 반영될지도 모르고. 그럼 ETF 하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요거 말고도 엔터 ETF 말고도 지금 제가 이제 주력으로 좀 보고 있는 ETF가 한 4-5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번 채널에서 구독자분들에게 그래도 ETF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아마 지금 차트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작년 11월 정도쯤에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시점이 다소 차이가 나니까 요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리 유익한 거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최대한 어떻게 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유익함과 또 이제 재밌음 그렇게 이렇게 재미 이렇게 같이 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책은 제가 2016년도부터 직접 투자를 하고 하면서 한 6, 7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계속 퇴고도 하고 리뉴얼도 한 그런 세상에 내는 첫 번째 책인데 또 내고 나니까 또 아쉬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또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랑 뭐 챌린지 그리고 북스터디 이런 것들을 또 기획 중에 있거든요. 왜냐면은 책을 사놓고 또 이렇게 이걸 다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지 내 것이 되는데 또 읽지 않거나 또는 읽어도 다소 이제 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텍스트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하신 거나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Q&A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 주시면은 제가 스텝이 아니고 제가 직접 카페에서는 제가 직접 100%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적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적냐면은 질문. 그래서 질문을 10개 뽑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개도 안 뽑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00개도 있는데 제 인생을 바꿔준 거는 항상 검색과 질문
질문이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서. 그래서 항상 검색 그리고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완결성은 제가 냈는데 이제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이제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이 통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 보시고 또 후기도 보시고 목차도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한 온라인으로 하면 19,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구매해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카페나 이렇게 커뮤니티 가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100% 남기니까 질문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영업일 중심이라서 그런지 추석, 설날 연휴 끼면은 2주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거를 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금 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ETF가 이제 펀드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죠.